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경업금지 약정이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직 후에 2년 동안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그 회사에 대해서 직권접정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근무 중에 체득한 경영 상황이나 기술 정보, 비밀 일체를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던 겁니다. 즉 근로자는요 2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당연히 동종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안 되고요.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각종 정보를 그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에 활용하지 않겠다 이런 약정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근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근로자는 동종업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근로자가 설립한 동종업체 어떠한 것을 만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손톱깎이 회사였죠.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주장하는 건 이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A사의 바이어 명단 그리고 거래처에 얼마로 납품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아웃소싱 가격 그리고 중국의 이제 하청업체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동종업체를 설립한 후에 A사에 납품했다. 그걸로 인한 우리 회사의 손해를 근로자가 배상해라. 이렇게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어떤 사실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경업금지 약정이 당연히 그 사실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어떻다? 이 약정을 위반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업체를 설립하는 형태로 뭔가 회사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사실관계가 등장하겠죠. 이때 쟁점은 뭡니까?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아닌지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인 겁니다. 만약에 약정이 유효하다면 어떻죠? 약정에 근거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타당합니다. 만약에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면요? 유효하지 않은 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니 당연히 타당하지 않겠죠. 약정의 유효성은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먼저 사용자가 주장하는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이 돼야 뭔가 경업금지를 할 필요성이 애초에 있는 거죠. 그때 이 사실관계에서 거래처 명단이라든지 바이어 명단, 납품 가격 이런 것들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영업비밀도 아니고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면요. 이 사건의 각 정보, 바이어 명단, 납품 가격, 하청업자 정보 이런 것들은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이라고 하려면요. 그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떤 정보여야 되는데요. 다른 업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정보니까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영업비밀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냐라고 했을 때 동종업계에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정보라는 겁니다. 왜 동종업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정보라고 판단을 했냐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A사, 미국 베세사의 바이어나 중국의 무역업자에 관한 정보를 한번 보면 애초에 이 거래처 A사는요. 원래부터 제품별로 국내 여러 업체에 우리가 이런 제품 사양을 원하는데 어떤 가격으로 어떤 품질의 제품을 납품해 줄 수 있는지를 여러 업체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바이어인지를 이 사용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용자, 다른 회사들에도 공개가 됐던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무역업자 또한 이미 국내 어떻다?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이 회사만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이 근로자가 근로하면서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정보에 불과한 것이고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거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인지를 보고 또 뭐도 보셔야 되죠? 기지직 합리성을 보셔야 됩니다. 기간이나 지역, 직종 등의 합리성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이 동종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배신성이 큰지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고려를 했었죠. 여기서는 물론 영업비밀 아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답안 서술하실 땐 여기까지 하셔야겠죠. 그 이후의 내용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근로자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대가를 수령한 것은 없는데요. 얼마 동안? 대가는 받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는 회사에서 무역 부장으로 일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무역 부장으로 일하면서 무역 업무를 통해서 습득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곳에 이직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어떻습니까? 2년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에 상당한 위협, 불이익은 있는 반면 근로자한테 어떤 대가를 준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배신성이 굉장하다, 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때 근로자가 동종사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설립하려고 회사를 그만뒀고 퇴직일에 임박하여 사업을 준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근로자가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거래처, 그러니까 원래 이 사용자가 거래하던 A사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바이어 명단이라든지 아웃소싱 가격, 중국 하청업체 정보 이런 건 다 어때요? 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널리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던 것이고 무역 부장으로 일하면서 당연히 습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 자체에 미리 회사의 어떤 중요한 영업비밀을 이제 빼돌려서 설립한 그런 배신성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종합 판단을 해보면요.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 애초에 영업비밀 아니고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도 아닌데 어때요? 대가도 안 주고 시간만 길게 제약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선풍기 위반. 민법 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판례였습니다.